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학기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첫 번째 조리실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두 번째는 건물 청소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리실 안전입니다. 음식 조리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률을 살펴보면은 중량물인 식자재의 무리한 울력 운반으로 인한 근골격 질환, 그 다음에 식자재 울력 운반 시 바닥에 이물질이나 물기 같은 데서 미끄러지는 사고, 식자재 운반 시 정리정돈되지 않은 식자재라든지 주방 용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그 다음 날이 무딘 칼로 무리하게 식자재를 절단하다가 베이는 사고, 골절기 같은 그런 걸 사용할 시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배임 사고, 뜨거운 물이나 액체가 담긴 그것을 무리하게 옮기다가 쏟게 되면은 화상을 입게 되죠. 화상 사고, 조리기구를 사용하다가 끼이는 사고,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조작한다든지 전동기계 기구와 접지가 안 돼서 감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골격 질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원인으로서는 중량물인 식자재의 무리한 인력 운반으로 인한 근골격 질환, 두 번째는 운반 대차의 무리한 취급으로 인한 그런 질환, 세 번째는 식자재의 부적절한 보관 높이로 인한 근골격 질환, 크게 세 가지로 제 원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 대책은 중량물의 식자재를 인력 운반은 지양하고 운반 대차 같은 운반 도구를 사용해서 식자재를 운반해야 됐습니다. 보시는 요 그림상에 이게 운반 대차죠. 중량물은 운반 대차를 사용해서 옮긴다. 작업자별로 적합한 작업대 또는 작업 발판을 제공해서 키가 작으신 분들도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작업대나 작업 발판을 사용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또 운반 대차를 하더라도 운반 대차에 너무 무리하게 중량물을 옮기게 되면은 또 문제되니까 무리하게 중량물을 대차를 사용해서 옮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식자재 같은 그런 걸 보관할 때는 무릎과 어깨 높이 쉽게 넣고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보관을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방 대책 마지막으로 작업 전후에는 근골격 질환 예방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넘어짐 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한 회사의 구내식당 주방. 점심시간을 앞두고 조리실은 재료 준비로 분주합니다. 바닥엔 물기가 흥건하고 호스도 널브러져 있는 게 무척 산만한데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식자재를 꺼내든 건 아닐까요? 바로 그때
식자재 상자로 시야를 방해받은 작업자는 미끄러운 주방 바닥에 그대로 미끄러져 크게 다쳤습니다. 호스는 바닥에 두지 않고 릴 호스를 사용합니다. 조리실 바닥에 남아있는 기름기, 물기, 음식물 찌꺼기 등은 즉시 제거합니다. 트렌치 덮개는 반드시 덮어놓고 미끄럼 방지 장화를 착용합니다. 미끄러짐 주의, 넘어짐 주의 등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하고 주의합니다. 자, 넘어짐 제어에 관련 영상을 보셨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 원인을 살펴보면은 식자재 인력 운반 시에 바닥에 이물질이라든지 물기, 특히 식용유 같은 데서 미끄러지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자재의 운반 작업 시 정리정돈되지 않은 식자재라든지 주방 용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이 넘어지는 사고는 그 조리 종사자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 조리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대체로 바닥에 물기가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기라든지 식용유 같은 거 특히 미끄럽지 않아요? 미끄러우니까 식용유 같은 이런 거는 흘러 있으면은 먼저 본 분이 먼저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리실 바닥에 물기나 이물질은 수시로 먼저 그 물기나 이물질을 본 분이 먼저 수시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리실 바닥에 정리정돈을 잘해서 통로를 확보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조리실 바닥은 물기가 있기 때문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논슬랩이라고 그러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나 장화를 착용하시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상재해 사례를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점심 준비로 분주한 구내식당. 한 번에 많은 양을 조리할 수 있는 회전식 국소투로 인해 조리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정신없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제 주방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고민 없이 짧은 앞치마를 집어든 작업자. 불의 사용이 많은 주방은 더운 편인데요. 앞치마 하나라도 가볍게 입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식기구의 위생을 위해 열탕 소독을 시작하는 작업자. 식기류를 회전식 국소태에 걸치자 뜨거운 물이 담긴 국소치 작업자 쪽으로 회전합니다. 순식간에 뜨거운 물이 방수치마를 타고 장화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결국 작업자의 두 다리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고정핀의 마모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회전 조절 고정 장치는 견고히 고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조리실의 작업자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방수 앞치마를 착용해야 합니다. 잘 보이는 위치에 안전보건 표지 및 안전수칙을 부착합니다. 자, 화상 관련 동영상을 보셨는데 제 원인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 원인을 살펴보면은 뜨거운 음식물을 취급하면서 보호 장갑을 미취하게 함으로 해서 화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뜨거운 물이나 액체가 담긴 그것을 무리하게 옮기다가 쏟음으로 인해서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이 담긴 그릇 입구를 작업자 쪽으로 위치해서 뜨거운 김에 의해서 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압력이 걸린 조리기구를 함부로 열어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예방 대책은 뜨거운 조리용 기구나 물체를 취급하는 경우 보호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특히 무거운 국통 같은 것은 혼자 들지 말고 운반 기구를 사용하시든지 부대한 경우 2인 이상이 함께 운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음식이 담긴 그릇 입구는 작업자와 떨어진 쪽으로 반대쪽으로 향하도록 하셔야만 혹시라도 쏟아지게 되면 작업자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압력이 걸려있는 조리기구는 함부로 열지 않고 압력을 제거하고 열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감전제 사례를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식당 배출구 앞의 작업자. 허리를 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얼굴은 땀범벅에 옷이 젖기도 합니다. 세척기도 쉴 새 없이 돌아가는데요. 주방 바닥은 어느새 세척기에서 나온 세척물로 흥건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릇을 줍기 위해 세척기에 손을 짚자. 세척기에 접촉하는 순간 전류는 재해자의 몸에서 손으로 인체를 타고 주방 바닥으로 흐르면서 감전사고가 났습니다.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기계나 전기기구의 금속재 외함에는 접지를 실시해야 합니다. 누전을 자동으로 검출해 일정 전류 이상이 되면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전로와 대지와의 절연 저항을 측정해 관리해야 합니다. 자, 감전제 관련해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조작하시면 감전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물은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조작하지 않도록 하시고 전기기구 및 전동기는 외함에 반드시 접지를 하셔야 됩니다. 접지가 안 돼서 발생하는 사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은 장소에 기계기구는 누전 차단기가 부착되지 않으면 감전이 또 되죠. 그 다음 섭연 장소에서 방수 성능이 저하된 기기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감전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조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전동기에는 외화면 습지를 산다. 습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를 부착을 하고 작업 조건에 적합한 기계기구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끼임제 사례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양의 팔을 깨끗이 씻고 다듬고 있습니다. 잘 씻은 팔을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데요. 많은 양의 파채가 필요해 파절기를 가동합니다. 팔을 씻을 때 꼈던 고무장갑을 그대로 낀 채로 파절기에 팔을 밀어넣습니다. 바로 그때 파절기 안으로 손가락이 말려 들어가 끼고 말았습니다. 야채를 밀어 넣어줄 수 있는 투입봉 등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손에 딱 맞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주방기계 사용 등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자, 끼임제를 관련돼서 사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쪽기 사용 중에 작업복 말림으로 인해서 끼임 사고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제 원인은 작업복장 불량, 작업복이 이제 기계에 끼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운전 중인 반쪽기에 접촉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복 같은 것을 단정하게 착용해서 끼임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 작동 중인 기계 접근 시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나서 점검하든지 정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조리 작업 전에 점검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조리 작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배관이라든지 밸브, 바닥 고정 볼트 등의 돌출부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식자재라든지 음식 같은 거 물기는 바로바로 치워야 합니다. 장화 같은 거는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장화를 착용하시고, 청소용 호스릴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감아서 정리정돈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점검 사항은 뜨거운 음식물에 화상을 입을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동이에 국을 가득 담지 않는다.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쏟을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무거운 국 양동이를 혼자 옮기지 말고 운반 대차라든지 2인 1조로 옮기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뜨거운 양동이기 때문에 뜨거운 거 옮길 때는 반드시 보호 장갑을 착용하고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소치 회전하면서 쏟아지는 액체에 화상을 입을 위험 없는가? 조금 전에 영상을 보신 내용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국소치에 있는 위치 고정용 핀은 반드시 견고하게 체결을 해야 되겠고, 국소 회전용 핸들은 천천히 돌려야 되겠습니다. 국을 보낼 때는 소치를 작업자 반대 방향으로, 혹시라도 모르니까 쏟게 되면 작업자가 화상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작업자 반대 방향으로 약간 기울여 놓는 것이 만약에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점검 사항은 취사용은 가스가 노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은 없는가. 가스 밸브를 열어놓고 다른 작업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가스 사용이 끝나면 반드시 가스 밸브를 잠가 놔야 되겠습니다. 가스 밸브 손잡이는 이동하면서 몸으로 부딪히게 되면 본의 아니게 열릴 수 있으니까 부딪히지 않는 위치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만약 하나 가스가 노출되게 되면 감지할 수 있도록 가스 감지기라든지 경보기 상태를 매일 점검해서 가스가 노출되면 그 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에서 이동 중에 머리가 상부 물체에 부딪힐 위험은 없는가. 특히 그 환기 장치형 후드의 날카로운 부분은 완충 장치를 설치해서 날카로운 모서리에 몸이 상의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조리실 상부에 있는 설비 같은 거는 바닥에서 2m 이상 높이 설치해서 머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높이에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조리실 청소 작업 중 떨어지거나 넘어질 위험 없는가. 물기라든지 기름기가 있는 조리대 등을 밟고 올라가지 않도록. 그래서 키가 혹시 적으신 분들은 위쪽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청소 작업용 발판을 제작해서 그 발판을 딛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식자재 같은 식판 등을 들다 허리를 다칠 위험 없는가. 이런 식자재나 식판은 혼자서 무리하게 옮기시지 말고 옮기시더라도 최대 10km 이내로 옮기고 운반 대차라든지 2인 1조로 옮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설비를 사용하는데 감전 위험은 없는가. 전기 대행업체에 이야기해서 전선의 손상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세척기라든지 건조기 등은 전원 개폐기를 누전 차단기로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가 되겠습니다. 건물 청소 안전입니다. 건물 청소 작업의 주요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은 청소 작업 중 물기 또는 세제 등에 의해서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고, 사다리 또는 계구부 등의 높은 장소에서 청소하던 중에 떨어지는 위험, 추락이라고 그러죠. 떨어질 위험, 청소용 계기기와 부딪힐 위험, 그 다음에 무언 중량물의 무리한 인력 운반에 인한 요통과 같은 근골격 질환, 유리 같은 날카로운 물질에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 기타 작업 내용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가 있겠습니다. 자, 떨어짐 사고, 추락이라고 하는데, 추락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높은 장소에서 청소 시 사다리 또는 계급부에서 떨어지는 사고, 창문 같은 높은 곳의 청소 작업 시 설치된 작업대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 계단에서 작업 중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 이런 원인이 있겠습니다. 예방 대책을 살펴보면은 거울이나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작업 발판이나 봉이 달린 청소 도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이 직접 유리창을 닦기 위해서 창틀에 매달린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죠.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 발판이나 봉이 달린 청소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다리 작업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절대로 단독으로 작업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을 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높은 곳의 작업 또는 추락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사다리 작업이든 작업대든 높은 곳에 작업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대를 착용하는 방법이고,
안전대 설치가 용이하지 않으면 최소한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단 같은 경사지의 청소 작업은 가급적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작업하면 떨어짐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통 같은 근골격 질환입니다. 제 원인을 살펴보면 중량물의 무리한 인력 운반 취급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중량물 운반 시 단독 작업으로 무리하게 작업하다 보면 근골격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장시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또 근골격 질환에 걸릴 수가 있죠. 휴식 시간 없이 무리한 청소 등의 작업을 인해서 또 질환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방 대책을 살펴보면 중량물은 인력 취급 운반을 지향하고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운반 대체 같은 운반 보조 기구를 이용해서 중량물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운반 보조 기구 없으면 중량물을 단독으로 작업하지 마시고 2인 1조로 공동으로 작업하시고 중량물을 작업하시게 되면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작업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닥 청소 작업 중 미끄러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그 청소 작업하는 중에 사망사고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 지금 제 사례와 같이 화장실 바닥 청소 작업하다 중 신발이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를 시멘바닥이니까요. 시멘바닥에 찧어져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특히 이제 청소 같은 경우에는 물 청소를 하게 되면 세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더더욱더 미끄러워지죠. 제 원인은 미끄럼 방지 조치 미흡입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를 조치를 하셔야 되겠고, 이런 미끄러운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장화를 꼭 착용하시고 청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제 사례는 청소 작업 중 계곡으로 떨어져 이런 사고입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청소 작업하기 위해서 계곡 덮개를 들어내고 수직망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 같은 것을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수직망이 철망이 이게 이제 사람 몸무게에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상 1층에서 지하 3층 약 10m 아래로 작업하시는 분이 추락해서 일어난 사망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곡부 같은 평소에 사람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사람을 지탱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안 된다면 빨리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미조치, 그 다음에 개인 보호구 미착용. 그래서 추락 작업 발판 같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이런 거 이제 작업할 때는 찍기 같은 작업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은 직접 사람이 그쪽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상당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추락 위험이 있는 데서는 안전대라든지 안전모 같은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소 작업대에 탑승하여 이동 중에 끼임 사고입니다. 이게 유압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도 왕왕 발생하는데요. 건물 내 유리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고소 작업대에 탑승하여 이동 중 건물 구조물과 고소 작업대 이 사이에 끼이는 거죠. 끼어가지고 사망 사고입니다. 제 원인을 살펴보면 고소 작업대 안전장치 기능을 해제해 버리는 거죠. 원래 고소 작업대는 상승을 하게 되면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자동으로 정지하도록 안전장치가 있는데 그 기능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또 작업할 때 작업 지휘자 없이 단독 작업하다가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방 대책을 살펴보면은 고소 작업 때 이동 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후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은 좀 불편해야 되거든요. 그냥 내려오기 귀찮다고 그 탑승한 상태에서 작업대를 높이 있는 상태에서 이동하게 되면은 이런 사고 발생할 수 있죠. 귀찮더라도 작업대를 내리고 가장 낮게 내리고 내려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을 하시면 안 되죠. 이동 통로에는 요철 상태라든지 장어물의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 고소 작업대 같은 거는 유엠 기계 기구이기 때문에 작업 지휘자를 배치해서 단독 작업하지 마시고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의 그 배치하에 작업을 하시고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방동제, 화학물질 관련 음료수로 오인해서 일어난 사고인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미장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사님, 바로 갖고 오세요. 볼게요. 날씨가 추워지면 콘크리트가 어는 걸 막기 위해 방동제를 쓰는데요. 아이고. 들통에 든 방동제가 무거운 작업자. 빈 페트병을 발견하고는 페트병에 방동제를 덜어갑니다. 방송대 가져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방동제를 콘크리트에 섞어 사용한 후 방동제가 든 페트병을 무심결에 싱크대에 올려뒀는데요. 그리곤 물을 마시고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아이고, 먼지도 많고, 아이고, 물 한잔 마시고, 담배 한 대 피고 와야겠다. 같이 일하던 작업반장도 이내 현장을 벗어납니다. 그 사이 건설 자재를 운반하던 작업자들이 들어와 잠시 쉬려고 하는데요. 사장님 커피인데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지? 저희 커피 맛있게 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커피 나갔습니다. 네. 방동제가 든 커피를 마시는 두 작업자.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요? 다시 작업의 속도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반장님 배가 좀 아픈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점심 뭐 잘못 먹어? 복통을 호소하는 작업자. 좀 아픈 것 같은데. 뭐, 소야제 하나 먹든가 해, 그냥. 결국 배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잠시 후 방동제가 든 커피를 함께 마신 작업자도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합니다. 무색무취인 방동제를 물로 착각해 음용한 두 작업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작업자들에게 대상 화학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 자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용기 밖에는 경고 표지를 부착합니다. 화학 물질을 소분 용기에 옮겨 담았을 때도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자, 이게 화학물질 중에서 이제 무색무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데요. 조금 전에 영상에 보신 바와 같이 이 방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현장에 동절기에 콘크리트가 잘 타설되도록 하는 건데, 잘 얼지 않도록 하는 거죠. 겨울이니까 동절기 얼지 않도록 하는 걸 섞어서 하는 건데, 이 무색무취다 보니까 그걸 맹물인 줄 알고 그걸로 커피를 태워 먹다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는 그런 현장뿐만 아니라 최근 뉴스를 보면은 연구실에서 유독물질을 종이컵에 떠나놨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다른 동료가 종이컵에 있는 게 물인 줄 알고 마셔서 뇌사 상태에 빠진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컵에 유독물질을 방치한 동료가 징역형을 구형한 걸 신문기사를 보고 계시는데, 이런 사고는 유독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청소를 하게 되면은 세정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청소하는 현장에서 보면은 세정제를 음료로 인해서 마셔가지고 사망한 사고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청소 작업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갈증을 느끼어 음료수병,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음료수병에다가 담겨있는 대리석 세정제를 음료로 인해서 마시고 사망한 사고입니다. 자, 원인은 뭐냐면은 이런 그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그러죠. 화학물질을 대해서 정보를 작성하지 않았고 제대로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을 일반 용기에 이제 소분한다 그러는데, 들어서 사용할 때 어떤 물질인지 명칭에 대해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음료수병에 담았을 뿐이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반드시 종사하시는 분이 알 수 있도록 게시를 하고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MSD에서 작성하고 게시하는 것을 하셔야 되고, 또 화학물질이 담긴 모든 용기에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됩니다. 평소에 내가 취급하는 이 화학물질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혹시라도 잘못 음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근로자한테 교육을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제 사례는 달베개를 사용해서 건물 내벽 청소를 하다가 떨어져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달베개, 여기 달베개죠. 매달려 있는 여기 달베개인데, 달베개를 이용해서 청소 작업을 하다가 발판에 탑승하여 작업 중 중심을 잃고 건물 내벽 약 2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서 사망 사고입니다. 제 원인을 살펴보면은 떨어짐 방지용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베개 사용할 때는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명 로프를 반드시 설치하고 착용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양한 그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일을 하기 위해 지어지는 여러 형태의 건물들, 그리고 이런 건물 관리를 업으로 삼은 사람들, 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고들이 일어날까요? 경비원이 조도가 확보되지 않은 어두운 장소를 순찰 중 적재물에 깔린 사고를 보겠습니다. 뭐 하는 데지? 안 돼, 이거.
청소원이 계단 청소 중 발이 미끄러지며 추락한 사고를 보겠습니다. 시설관리원이 사다리를 이용한 전등 교체 작업 중 추락한 사고를 보겠습니다. 왔어? 예. 아 맞다. 전등을 깜빡했다. 전등 좀 갖다 줄래? 네, 알겠어. 내가 먼저 혼자 보고 있을게. 예. 경비, 청소, 시설 관리 등 여러 분야의 건물 관리업 종사자들에게 일어난 이 사고들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경비원 안전 수칙을 보겠습니다. 어두운 장소 순찰 시에는 손전등 등을 사용해 조도를 확보한 후 순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 정리정돈으로 넘어짐 등을 방지해 순찰 시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를 위한 통로를 확보하고 통로 표시를 하여 안전하게 순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원 안전 수칙을 보겠습니다. 계단 청소 시에는 상향식 작업으로 시야를 확보해야 하며 청소 전 통로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여 넘어짐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중 반복적인 동작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스트레칭 및 올바른 작업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시설관리원 안전수칙을 보겠습니다. 시설 점검 및 수리 중 고소 작업이 있을 경우엔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발판이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나 경작업 시에만 사다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다리 작업 시에는 전도 방지 조치를 위해 아웃 트리거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체결해야 하며 항시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모두에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점검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 청소 작업에 있어서 미끄러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화장실 바닥에 타일은 보기 좋고 청소하기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지 넘어지 말라고 설치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진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우려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장화를 신고 작업하셔야 되고 바닥에 있는 물기는 항상 깨끗하게 제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쓰레기 운반 작업의 점검 사항입니다. 운반 대차 사용 시 허리를 다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 턱이나 요철이 있는 바닥에 무리하게 밀지 않도록 하시고 혼자 운반하기에 무리할 정도로 많이 쉬지 않고 필요하다면 운반 대차를 사용하더라도 적정한 분량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에 의한 상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학교 과학실에서 나오는 그런 약품 처리는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전문 업체에 맡기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힘에 붙이는 물건을 덜 위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 순찰 점검 사항입니다. 순찰은 야간에 어두운 곳을 다니다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순찰은 정해진 경로 중심으로 순찰을 하고 익숙하지 않은 곳을 순찰할 때는 랜턴을 통해서 조도를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계단은 반드시 한 계단씩만 오르고 넘어질 물건을 방치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순찰 중에 배수로나 매너를 내부로 빠질 위험은 없는가. 배수로 덮개라든지 매너를 덮개는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리정돈에 관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 보셨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은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몸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안전 수칙을 말씀드렸는데, 안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습득된 지식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전수칙을 머리에 쌓아두더라도 실제 여러분 다가갔을 때 그 수칙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전을 전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습득과 동시에 반드시 그 습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반드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오리 가족이 봄나들이를 하고 있죠. 어미 오리 한 마리가 새끼 오리 6마리를 데리고 나들이를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던 중에 맨홀 뚜껑을 만나가지고 어미 오리는 괜찮은데 새끼 오리가 맨홀 틈새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미 오리가 새끼 오리가 맨홀 틈새에 빠질라 온몸으로 막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리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안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동료의 안전도 함께 챙겨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현업에서 단 한 명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작업장을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